달순애를 인수할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달순애에 오셨다는 건 제가 지금 3대에 걸쳐서 덕을 쌓았거나 저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그 먼 옛날 그분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셨거나 나라를 구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요. 한국 영화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신 분, 진정한 월클이죠. 그렇죠. 네, 진정 월클입니다. 이름 자체가 장르다. 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거장입니다. 아, 지금도 막 떨립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축덕. 네. 축구 좋아하시는 이 느낌으로 그냥 한번 저희가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미키 세븐틴 봉준호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와! 드디어 소원 성취. 오늘 그냥 나약한 축구 팬의 한 명으로서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게 나오게 않습니다. 마음이. 근데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무슨 모 토크쇼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나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홍보팀이 항상 뜯어 말렸는데 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하. 나가도 좋다. 그래서 제가 홍보팀은 지금도 아니라는데. 감독님의 강력한 꺾을 수 없는 의지. 개봉 시기에 감독들이 보통 이제 홍보 좀비가 되죠.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예. 절로 가라면 절로 가는데 한 번쯤은 내가 원하는 데 나가보고 싶다. 예. 영화 얘기하기 싫다. 예. 매일 하는데 어차피. 아하, 예, 예. 그래서 오늘 단 1초도 영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가 영어 잘 몰라요. 27도 영화 덕배 넘버. 오늘의 17번이 네. 미키 세븐틴이 아니라. 영화와 관련이 아하. 없는. 예. 예. 로메로도. 네. 로메로 17번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근데. 로메로 성질 좀 죽이라고. 성질 죽이라고? 예. 근데 사실 감독님 딱 들어오시자마자 뭐랬냐면, 여기가 그 6시에 라이브 하는 데구나. 그리고 여기는,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구독자예요. 네.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저희는 나름의 팩트체크를 중시하기 네. 때문에 감독님 핸드폰 좀. 구독 목록을 좀 제가. 패노님 또 방에서 외롭게 혼자 하는 거 있잖아요. 아하, 네. 예. 색축. 진짜 다 보시는 거. 혹시 부버지도. 현민님. 네. 제가 오늘 사실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 제가 오늘 사실 이거 안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보조 진행자로 저를 안 하면은 제가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냥 한낱 축덕으로 좀 느낄 수도 있어. 딱 보시면 다수에 나오셨네 이럴 수도 있지만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예. 그래도 짤막하게 소개를 한번 그래도 봉준호 감독님 어떤 분이신지. 예. 뭐 말이 필요 없는 감독이죠. 그러니까 그 한국하고 아시아 영화계로 놓고 보면은 그냥 메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건 진짜 팩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딜 가나 이게 요즘. 그리고 또 이제 그 전 세계로 따져보더라도 그 지난해 피파 올해의 선수상 수상한 비니시우스 그 이상급 발롱. 예, 그 이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롱. 예, 제가 그동안 그 봉 감독님이 그 시상식에서 수상한 모든 상을 세어보긴 했습니다. 이게, 물론, 누락된 게 있을 순 있어요. 누락된 게 있을 순 있지만, 예, 제가 최대한 다 세어봤는데, 기생충으로만 무려 202개의 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예. 기생충 너무 근데 200개가 넘었다고? 예, 그 외에 총, 286개의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역시 집요하시다. 저 한 번도 못 세봤는데.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게 그 장편 데뷔작이었던 플란다스의 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모든 영화들이 전부 다 수상을 했어요. 수상하지 못한 영화가 없습니다. 감독님도 쑥스러워하세요? 이거 약간 축구 선수들 스탯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7시즌 연속 텐텐을 했어요. 그렇죠. 예. 진짜. 그래서 뭐 청룡영화제 최다 수상, 그 이제 한국 영화 평론가협회 최다 수상,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최다 수상들을 기록하셨고, 저희가 이제 뭐 아카데미 작품상이랑 이제 뭐 그 칸 영화제 그 황금종려상 동시에 수상한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감독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의미가 여기까지 큰 하죠, 거예요. 뭐. 이게 의미가 큰 거예요. 아카데미 작품상은 알았어. 대중성이고, 알았어. 황금종려상은 고마워요. 알았어. 근데 감독님, 제가 알기로도 뭐 이렇게 그런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축구 관련한 축구 뭐 소식, 네. 경기 결과 이런 거 매번 확인하신다고 그러시던데 네.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안 바쁘세요? 원래 이렇게
세계적 거장이 그러면 막 계속 영화만 생각하고 막 스포티비랑 이제 쿠팡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하이라이트와 이제 여러 가지 클립 위주로 보면 물론 이제 통으로 90분짜리 이제 생중계를 봐야 이제 좋은데 아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네네네. 요즘은 또 하이라이트 편집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로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다 보는 거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침잠이 없어요. 5시쯤 쓰기 하면 이제 냉장고를 그래서 그때 하면 이제 경기 결과 하이라이트 편집이 되어 있을 때거든요. 그렇죠. 4시 5시 넘어가면서 그럼 딱 이제 챔스 유로파에서 하나씩 쭉 쿠팡으로 옮겨가서 이제 라리가 분데스리가 맞아요. K리그 뭐 쭉쭉쭉 보면 K리그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감독님 사실 거의 다 비슷한 게요. 하이라이트 보고 학교를 가거나 회사 가서 마치 다 본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또 똑같이 봤거든 그거를. 쿠팡에서 보면 2분 하이라이트도 있고 10분 때 하이라이트도 있잖아요. 예, 다 보셔. 2분 때 하이라이트를 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 나그 최소한 12분짜리는 봐야 거기 그날의 디테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야, 여기서 차별화를 하시는군요. 예 2분 하이라이트를 보진 않습니다. 좀 근데 다르죠. 2분이면은 이제 골 장면만 거의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도 한 그렇지. 12분에서 네. 15분 정도 되면은 그래도 경기의 대략적인 요약을 볼 수 있거든요. 왜 두 분이 왜 통하지? 10분 하이라이트, 2분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골 모음 있잖아요. 예. 네네네. 10분 하이라이트를 봐야죠. 왜 그 축구 유튜브에 나오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셨습니까? 축구와 영화가 또 접점도 있고요. 아. 굳이 따지면 궁금하다. 언제였지? 깐네 영화제 무슨 몇십 주년 특집으로 이제 거장 감독들한테 뭐 그 기념하는 옴니버스 영화를 찍게 했는데 켄 로치라는 유명한 영국 거장 감독님이 계세요. 그 프리미어리그 관중석에 많이 보이는 그 영국 노동자 계급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많이 찍는 분인데 그분 옴니버스 단편 보면 그 내용이 그거야. 이렇게 멀티플렉스의 아버지랑 아들이 영국 노동자 아버지와 아들이 줄 서서 이제 표 살려고 영화 고르는 거예요. 뭐 이거 볼까 저거 볼까 하면서 줄이 점점 짧아져. 그러다 갑자기 에이씨 축구나 보러 가자. 그리고 둘이 축구장으로 가면서 영화가 딱 끝나요. 아, 그분도 아마 축덕이지 않을까. 예. 영국 감독님인데. 네. 김지훈 감독님이라고 네, 우리 네. 반치광 달콤한 인생 네. 그분도 엄청난 아, 축구광이시고요. 그러세요? 평소엔 조용하게 이제 커피 드시고 이런데 축구 경기 보면 과하게 막 흥분하신다. 욕설도 막 하시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맞습니다. 에밀 쿠스트리차라는 또그 지금은 이제 세르비아가 이제 그 거장 감독님이신데 집시의 시간 뭐 이런 거 만든 그분은 아예 축구 다큐를 만들었어요. 예. 마라도나 다큐 맞아요. 예, 그거 만드셨죠. 네. 예, 맞아요. 항상 경기 보러 다니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축구와 영화하고 이렇게 결합되는 게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직관하는 걸 싫어하고 TV 중계로 보는 걸 카메라와 선수들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것도 이따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되게 저희 그 얘기 들었거든요. 직관보다는 TV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커팅하거나 뭔가 제작되는 뭔가 그 미학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경기장에 가면 이렇게 샷이 나뉘지가 않고 뭐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서 선수들을 볼 수 없고 이러니까 답답하고 이상해. 통으로 보는 거죠. 예. 그 유튜브에 요즘 보면 뭐지? 에브리 앵글이라고 네. 그거 예. 보면 이제 예를 들어 황희찬 선수가 그렇죠. 골을 넣었는데 그거를 프리미어리그가 유난히 카메라가 많잖아요. 숫자 다양하게 보여주죠. 돈이 많고 걔들 그러니까 네. 그 모든 앵글에서 다 있는 거예요. 슛을 넣은 동작들이. 그럼 막 아. 20몇 개가 이제 순서대로 쫙 반복해서 맞아요. 나오는데 에브리 앵글 뭐 시리즈처럼 그거 보면은 똑같은 슛도 네. 카메라 각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어느 앵글이 더 아름다웠을까. 그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적인 골들 있잖아요. 맞아요. 베르캄프가 예를 들어 솜사탕처럼 터치해서 예. 아르헨티나 골키퍼 예. 이렇게 하고 싹 에 그런 골도 예를 들어 저 반대쪽 카메라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우리가 특정 카메라의 앵글로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골들은. 이게 몇 가지만 들어도 그러니까 그 영화와 축구 아니면 그 영화 축구를 보는 또 다른 어떤 시선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왜 축구 좋아하시는지 어떤 처음 보셨는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먼저 나오시면 이거 하나만 딱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영화 드림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그 드림. 혹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저는 저기 혹시 박서준 씨, 예, 아이유 씨 나오고. 제 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혹시 다음 혹시 영화를 찍으실 때 저를 캐스팅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절대 하면 안 여쭤보려고. 됩니다. 재밌으셨어요? 찍을 때? 버벅대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막 정해진 거 대사를 다시 하려고 막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시죠. 맞아요. 저 처음에 그냥 막 애드립 했는데 감독님께서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제가 애드립 몇 번 쳤더니 저희 그냥 대사대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또 얼어가지고 어떤 거 할 수 없었어요. 스포츠들이 다 그렇지만 축구도 이렇게 재현해서 연출해서 하려면 되게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 영화들이 힘든 것 같아요. 축구 영화 찍으면 아름답게 찍어도 재미가 없어. 맞아요. 그 승리의 탈출이라고 이스케이프 투 빅토리라고 예, 존 유명하죠. 스톤이 찍은 예. 거기 실버스타 스텔론이 골키퍼로 나오는 영화. 펠레도 나오죠. 거기. 펠레가 거기서 나와서 직접 오버헤드 킥을 해요. 직접 출연해가지고 멋있는 바이시클 킥을 하는데 당연히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런데 왠지 감흥이 없어.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오버헤드 킥 하는 게 슬로우 모션 나오고 막 그래요. 연출돼 버리니까. 그럼 막 거기 감동받아서 나치 장교가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그래요. 2차 대전 때 상황이고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축구하는 건데 스토리 재밌어요. 근데 결국은 감흥이 없어. 차라리 그냥 레시포드 같은 애가 헛발질하는 게 더 감흥 있는. 바이시클킥 하려다가 안 맞고 그 진짜니까. 예, 그건 진짜니까. 풀만 튀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니의 그런 바이시클 킥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는 거죠. 그게 정말 힘든 건데 그걸 해내는 거니까 한 번에. 실제로 역사적인 해버리는 거지. 거니까. 그 누가 했잖아요. 금년인가 작년에 비슷하게. 가르나초. 가르나초가. 예, 멋있겠죠. 그 진짜 앵글도 비슷하고 모멘트도 비슷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축구라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는 그냥 그 날 것? 제가 배우들을 데리고 연출할 때 뭐 배우들의 동선이나 카메라 앵글이나 이런 거를 막 신경 써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그게 쉽지는 않은데 맞아요. 축구에서 이제 그 고도로 숙련된 카메라맨과 이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순간의 어떤 그 순간의 미야. 결코 이제 그 파괴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 관계가 재밌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공격수가 이렇게 카메라 근접해서 찍을 때 공격수가 슛을 때리려고 하면은 이제 주조라 그러나 거기서 딱 컷을 와이드로 빼려고 하잖아요. 슛을 때리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때리는 것 같았는데 접었어. 그치. 접으면은 카메라맨도 움찔하거든요. 네, 가끔 그럴 때 있죠. 네, 수비수만 속은 게 아니라 카메라맨도 속은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찌어찌 다 맞춰내잖아요. 보면 그 조정실에 있는 분은 사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편집을 하는 분이고 커팅한다 그러죠. 커팅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말 반사신경이 뛰어나야 되고 카메라맨들은 정말 노련하게 또 날아가는 공의 궤적까지 막 쫓아가잖아요. 노련한 사람들은 맞아요. 확 꺾어서 줌아웃하면서 대단한 분들. 저는 아까 TV 직관이 아니라 TV로 보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런 뭐 카메라나 아니면 살아있는 거나 이런 걸 막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떤 걸 여쭤보려고 했었냐면 만약에 감독님이 축구 경기를 커팅한다고 생각하고 PD라고 생각하면 축구 PD 어떠한 식의 축구 경기를 중계를 제작하실지가 궁금했거든요. 영화 찍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축구까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아니, 생각했다 이때다. 나 되게 멋있는 얘기할 줄 알았어. 그 융범에서 볼래 나는 그냥. 아니, 근데 지금 얘기들이 되게 저는 의외였어요. 그 원래 봉 감독님은 봉테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디테일하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네. 다 챙기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데에서 이제 도리어 쾌감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축구에서는. 그러네. 예. 아니 뭐 뭐 벤제마 허벅지에 붙어 있는 잔디풀 쪼가리 이런 거 보면 섹시하지 않습니까? 네. 네. 왜 이러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불편하세요? 이거 혹시 이런 건가요? 뭐 우리가 곱슬머리가 생머리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워낙 디테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난 축구에 나이브 한 게 좋아. 네. 이런 그렇죠.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날것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거. 예측할 수 없는 것. 네. 그렇지만 우리 기억 속엔 또 다 특정 카메라 앵글과 커팅으로 다 기억되어 있었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기억되고. 네. 근데 머릿속에. 요즘 이제 유튜브 시대가 돼서 에브리 앵글처럼 우리 기억과 다른 앵글도 찾으려면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게 재밌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진짜 한 장면도 여러 가지 앵글로 계속 보시겠네요, 진짜. 반복해서.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 1970년 월드컵 있잖아요. 예. 70년이요? 그 당시에 70년 월드컵을 본 건 아니고 네네네. 다큐멘터리. 나중에 이제 책으로 다큐멘터리 되게 뛰어난 35mm 필름으로 찍은 다큐가 있어요. 거기 브라질이 3번 우승해서 예, 그렇죠. 줄리 맥컵 탈 때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그때
펠레가 몇 살이었지? 한 30. 좀 나이가 있었죠, 그때. 정말 네. 완숙기에 마지막 접어든 정도 펠레 했으니까. 정말 와 저것이 저 동작과 몸놀림은 정말 예술이구나. 그 결승전에 이제 푸른 유니폼에 이탈리아 애들하고 이제 붙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찍혀진 앵글들이 흔히 우리가 보는 중계 방송 앵글하고는 좀 달라요. 막 자일직녀 뛰어 들어가고 막 펠레 밀어주고 하는 것들인데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기록 70년 월드컵 기록 영화를 보면서 몇 살 때였지? 축구의 아름다움에 눈을 뜬 것 같아. 아, 70년 그걸 보시면서. 70년에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70년 그 월드컵을 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늙진 않았어요. 내가 69년생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기억나는 최초 월드컵이 언제예요? 저는 86입니다. 86 멕시코 월드컵. 네. 마라도나. 저는 차범근 선수 때문에 우리가 우승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차범근, 허정무님이 두 분 다 최순호. 현역으로 뛰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단한 월드컵이었죠. 그때 아, 마라도나 멤버 좋았죠. 신혜선과 네, 그 맞아요. 잉글랜드전 그 기적의 골 뭐 이런 것들. 그때 이제 최순호님이 저는 고2였는데 아. 멕시코 월드컵 때 그때 저도 그때 완전 축구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가장 먼저 기억나시는 지켜보신 월드컵은 언제세요? 지켜보신. 82년 월드컵 아. 파울로 로시 득점왕할 때. 예. 브라질 경기에서 그때부터 푸트리가고 보셨어요? 막 아니 저는 그때 안 보고 나중에 봤죠. 80년대생이시죠? 예, 70년대생입니다. 아 그래요? 예, 동안이시구나. 어쨌건 늙었대. 예. 어쨌건 예, 그건 나중에 봤거든요. 나중에 보긴 네, 했었습니다. 82년 그 파울로 로시 득점왕할 때 네. 맞아요. 그게 직접 본 생생하게 기억나는 첫 월드컵이고 그 전에 78년 그 아르헨티나 우승한 거 있죠. 캠페스. 마리오 캠페스 네. 넣어놓고 막 요한 크루이프 막 아. 아깝게 결승해서 그때 그 거기는 사실 본 기억은 안 나고 거기에 대한 뭐 기사나 뉴스를 본 기억만 나고 예. 실제 경기를 하나하나 본 건 82년부터였고 아. 86년 월드컵은 한 장면 한 장면 생생하게 다 기억나요. 아, 축구 진짜 좋아하셨군요. 86 월드컵이 대단했던 것 같고 그 미셸 플라티니가 예, 이끄는 플라티니. 그렇죠. 예. 사실 전 프랑스가 결승까지 가기를 바랐었던 것 같아요. 마라도나와 플라티니의 대결이 되길 그랬죠. 바랬는데 너무 이상하게 독일한테 졌어. 그 독일이 결승전 올라갔고 별로 독일의 그 플레이 별로 재미없었을 때. 헤딩골로 2골 쫓아가고 3대2로 우승했잖아. 근데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축구를 어떤 선수의 움직임이나 그런 미학적으로 많이 보시니까 예를 들면 그 독일처럼 그냥 막 우겨넣어서 힘으로 하고 뭐 잉글랜드처럼 막 킥앤러시하고 이런 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독일 안 좋아한다 그러면 또 차범근 선생님이 싫어하실 텐데 독일 축구의 또 아름다움을 아마 강변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시죠. 근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프랑스나 네덜란드 축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예전 약간 독일 예술적인. 축구하면은 조금 기계적인, 조직적인 그렇지. 이런 딱딱한. 축구에 가깝다 보니까 이기긴 하지만 결과는 만들지. 요즘은 뭐 그렇진 않지만 네. 네. 그래서 프랑스 네덜란드 축구가 너무 창의적이고 독특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플레이를 할 생각을 했지라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미셸 플라틴이나 그 후에 또 이제 네덜란드의 그 굴리트 반바스텐 네덜란드 삼총사. 네, 오렌지 삼총. 네. 레이카르트. 근데 그 당시 우리가 클럽 축구를 보기가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네. 그쵸. 저들이 다 AC 밀란이라는 데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 가면 AC 밀란 경기를 볼 수 있는가? 뭐 맞아요. 인터넷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들이 월드컵 같은 데 나오거나 뭐 스포츠 뉴스 같은 데 나오면 유심히 보는데 네덜란드 선수들 되게 좋아했었어요. 감독님 베르트 뭐 이런. 영화 별로 안 베르캄프. 좋아하시죠? 응? 축구도 좋아하시죠? 아니, 이 축구 얘기하고 싶으셔가지고 어떻게 참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막 방언이 터지잖아. 어떻게 껴들 날 수가 없어. 돼? 껴들 수가 없어. 옛날 축구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하신다. 다 옛날 얘기는 80년대 얘기네요 지금. 네. 전 아까로 82년 얘기할 때 얘기하면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파울로 로시도 그렇지만 타르델리가 골 넣고 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 세레머니 같아요. 막. 그 결승전 두 번째 골 네, 포효하면서 막 첫 번째가 로시였고 네. 두 번째가 두 번째가. 타르델리죠. 그거 보면 막 가슴이 오, 뭉클해지죠. 막 진짜 막 찢어질 것 같잖아요. 막. 아, 우리나라 선수도 아닌데도. 네, 그 되게- 자체가. 또 그게 또 카메라 잘 찍혔어요. 정면에서. 그렇죠. 카메라 향해서 뛰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의식한 걸 수도 있어요. 와 이러면서. 맞아요. 아 이거 뛰면서 일단 카메라 찾더라고요. 예. 은근 선수들이 찾는데요, 카메라. 이태리 선수들도 잘생겼잖아요. 맞아요. 누가 제일 잘생겼을까? 저는 뭐 제스타나 로베르토 바죠. 저는 바조가 바조가 아무래도 바조. 느낌이 있죠. 네.
아주 나이 들어도 좀 이렇게 풍미 있게 생겼더라고요. 디발라는 아르헨티나죠. 네, 네, 아르헨티나. 디발라 이제 클럽이 요즘 클럽이 로마고 디발라 잘생겼지. 감독님 좀 이상해. 우리 축덕들도 이렇게 얘기 잘 안 하는데. 벨링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 무슨 보그지 모델인 줄 알았어. 예, 약간 지금- 좀 그런 느낌이죠. 모델. 너무 내가 멋있어요. 의식의 수준을 막 갑자기 벨링엄 나왔어. 아, 예, 벨링엄. 플레이도 물론 플레이 더 아름답지만 벨링엄 최근에 그 이렇게 뒤로 깎아서 패스하는 거 보셨어요? 아, 예, 그 예술이었죠. 그 예술이었죠. 예, 호드리구가 진짜. 이렇게 예. 먼 쪽으로 해서 놓고 와. 그거 이제 그게 울적할 때마다 계속 자꾸 봐요. 그 동영상 핸드폰. 그런 걸 보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세요? 네, 계속 되는 일도 없고 하면 이제 계속 그거 보는 거야. 아마 어떻게 이렇게 패스할 수 있지? 하면서 그게 한 아마 5명인가 제치는 패스였을 거예요. 그 숫자 다 세거든요. 되게 하나, 좁은 둘, 셋, 넷. 공간에. 예, 그러니까요. 네. 제가 봐서는 부버저구 그 봉 감독님 이렇게 둘이 만나서 하면은 한 5시간은 그냥 축구 얘기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옛날 얘기도 좋아해가지고 옛날 축구. 우리 지금 86년까지 했나? 네. 근데 국어로 넘어갈까요? 마테우스 펠러 클린스만. 네네네. 90 월드컵. 그다음에 이제 딱 그 독일이 우승을 하면서 독일 네. 전차 마테우스. 네, 마테우스가 딱 그 외할머니가 아마 동독 쪽에 계셨다고 그랬나요? 뭐 통일 동독이었던 상징으로서. 네, 맞아. 86년까지는 서독이었다. 예, 맞아요. 너무 꼰대들의 합창이 되고 있나? 우리가 지금? 기분 좋아 지금. 야, 말하면서 아, 그땐 그랬지 막 이거예요. 그때도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랑 또 붙었지. 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독일이 이긴 거죠. 예. 마테우스가 그때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파괴력이. 아, 그럼요. 네. 90년 월드컵은 제가 구치소에서 들었습니다. 예. 제가 어떤 집회와 건지 시위에 알고. 관한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연세대 사회학과. 예, 무슨 뭐 심각한 형을 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집시법으로 잠시 한 3주 정도 영등포 구치소에 있었는데 아, 이거 잠시네요. 그때가 하필 잠깐 있었는데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보석으로 나왔죠. 근데 집행유예 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하필이면 예. 월드컵 4년에 한 번 하는 그 귀한 월드컵 기간에 제가 3주간 영등포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좌절하고 있었는데 구치소장님이 또 너그러우신 분이셔가지고 구치소장님이 축구 팬인가 봐. 그거를 스피커로 다 틀어줬어요. 생중계. TV를 해주진 않았는데 아, 소리만 듣게. 그 구치소 그 영내 방송하는 예. 그 스피커로 아, 해갖고 근데 소리만 듣는 게 더. 그래서 벨기에 첫 게임 벨기에전이었잖아. 우리 2대0으로 졌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오디오로 들었어요. 구치소에서. 그때 보셨으면 엔조 시프가 되게 잘 썼네. 엔조 시포 맞아. 예, 최고였죠. 벨기에 지포. 예. 그때가 진짜 이 붉은 악마의 원조죠. 네. 당시가. 벨기에가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고해였나? 그 전이었나? 그 전. 마라도나한테. 네. 마라도나 엄청 골 잘했을 다 때. 몰 앞에 왼쪽 서 있는 사이드로. 거. 일기 이용했죠. 황금 세대죠. 그쵸. 또 90년 월드컵은 구치소에서 제가. 94년 이게 다 우리 살아온 시기와의 또 기억과 맞물리잖아요. 아, 네네. 제가 이제 9사 때는 이제 대학생입니다. 예. 대학생이었고 네네. 서정원 선수 동점. 아, 그렇죠. 예. 그때 진짜 시간만 좀 있었으면 우리가 다 스페인, 독일 다 잡았습니다, 진짜. 스페인 한 명 퇴장당했지. 예, 막 덥고 나달이 그래가지고. 퇴장당했죠. 예. 네. 라파엘 나달 삼촌. 저는 그때 한국영화 아카데미 영화 학교 다닐 때 아하. 영화 학교 동기들과 이제 94 월드컵을 같이 보았더랬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문제의 클린스만 감독께서 아, 문제인. 아, 예. 예. 문제적 선수로서는 워낙 또 훌륭하신 아, 훌륭했죠. 그 골은 예술이었죠. 우리 경우는 아크로바틱한, 가위질 예, 이렇게 그- 차는. 예. 그거 골 끝나고 예술이었어. 나서 다 따라했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 진짜? 그 네. 그걸 해보려고. 예, 그 있잖아요. 예를 들면 98 때 우리가 멕시코랑 싸웠잖아요. 근데 블랑코 기억하십니까? 블랑코 이렇게 개구리처럼 두 다리로 해서 네.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학교에서 전부 애들이 공 갖고 이렇게 뛰었어요. 그런 조잡한 플레이를 독일은 블랑코 요즘 뭐 하나? 미학적으로는 감독하나? 이쁘진 않죠, 그게. 네. 근데 이제 신기하니까 많이들 따라했었습니다, 그거. 그치 그 상대방을 되게 조롱하는 느낌이 좀 있어. 좀 좋은 것 맞아요. 같진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 클린스만님은 요즘 또 어디로 가서 요새 평론하면서 돈 많이 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세계 축구의 최고의 전술은 4사이다. 어느 나라 국대로 가서 이렇게 국대는 아니고요. 그건 안 하고요. 그냥 방송. 미디어에 예,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원래 방송이 본업이세요? 그분은 축구 감독보다도. 요새 이제 골을 넣으면 투톱해야 된다는 얘기 하시면서 사사이 4사이에 기생충 때 저희가 사사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배우들하고 이 영화는 사사이 전략이야. 라고. 어떤 의미? 부잣집 4명, 가난한 집 4명, 지하실에 2명. 근데 지하실 이게- 두 명이네. 그래서 이게 사사이야 사사이. 예. 근데. 농담으로. 예. 어쨌든 또 와, 진짜 배우들도 축구 다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송강호님도 축구 되게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아드님이 또 한때 맞아요. 선수 예.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사사이야 사사이. 뭐 이런. 딱 맞네. 진짜. 여기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스토리보드에 영화에 나오진 않는데. 지금 스토리보드 다 가져왔는데 없는데 사사이. 아니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사이인데 되게 낡은 전술. 근데 선수로서는 참 멋지셨어요. 멋졌죠. 그렇죠.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이었죠. 엄청난 토트넘에서도 맹활약 하셨고 98년에 드디어 이제 그분들이 오시네. 지단 앙리. 예, 그렇죠. 아트사커. 그때 에릭 칸토나를 내치면서 에메자키가 나는 이제 구닥다리 선수들 갖고 하지 않겠다. 아무리 스타여도 그런 옛날 사람과 하겠다. 나는 그저 지단 앙리 데려가니까 에이 안 돼. 근데 그들이 우승을 해버렸죠. 지단의 몸놀림은 지금 봐도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을 보면 약간 외계인 같아. 이렇게 저울질할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요즘 유튜버 보면 그런 게임 많이 하던데 뭐 알라인 뭐 무슨 밤바스텐 그런 밤바스텐 이상형. 하나씩 골라서 탈락시켜. 이상형. 예, 이상. 저희도 준비했어요. 저희도 준비했어요. 근데 지단님은 그렇게 그런 어떤 카테고리 그룹에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그냥, 오늘 그분을 뺐습니다. 여기. 다른 어떤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하는 것도 보면 되게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물론 좋은 건데. 그러니까 아름답고. 다르죠. 다른 되게 뭔가 달라요. 완전 다른. 그 떡대 그렇게 우아하게 하는 선수는 찾기 힘들었죠, 진짜 그때. 그리고 눈빛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분이. 아니 나 좋아서. 마테라치 눈빛도. 박치기 할 때 보면 눈이 확 가죠. 네, 딱 보면 딱 있잖아요. 강렬하죠, 이렇게 진짜. 딱 했을 때 그것도 참 멋졌죠. 멋졌어요. 무슨 뭐 가족을 모욕했다고. 네, 그렇게 공개됐어요. 그 자리에서 응징하고 결승전에서 그냥 퇴장당해버리는 멋지게. 거예요. 네. 아닌 건 아닌 거다는 거지. 제가 독일 현장에 있었거든요. 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박치하는 와. 현장에 있었고 그 월드컵 내내 독일에 있었는데 음. 그 브라질과의 경기 때 진짜 지단이 브라질 완전 박살냈습니다. 그랬죠. 혼자서. 그러니까 지단 대 브라질이었어요. 그렇죠. 케빈 데브라이는 아직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역시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김덕배를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이유는 어떠신 거예요? 약간 외모도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외모도요. 벨기에 빵치바드 같아. 약간 좀 유순하게 그런 느낌 생겨가지고. 있죠. 뭐 예. 생긴 건 그렇게 유순하고 온화해 보이는데 볼은- 보면은 그 볼은 정말 너무 날카롭게 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키 17 그 조감독하고도 그 케빈 데브라이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미키 17을 영국에서 찍어서 스태프들이 80~90%가 다 영국 사람들이니까 뭐 촬영하다가 모이면 맨날 무슨 얘기 하겠어요. 다들 축구 다 얘기하고 축구 얘기, 거의 단지 축구 얘기죠. 다들 서포팅하고 근데 제 퍼스트 에이디 벤이라고 이제 1조 감독, 2조 감독이 다 그 풀럼 서포터예요. 다 그 영국의 그 전형적인 부자 아버지 동네죠. 그 부모 때부터 이제 대대로 물려받아서 네. 서포팅하는. 그래서 22년도에 제 미키 찍을 때 풀럼이 그때 밑에 하브리그 있다가 올라왔을 챔피언십에 때. 있다 올라왔을 네. 때 그때 되게 그 두 조감독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때 조감독이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공이 덕배 발에서 떠날 때 덕배가 데브라이너가 한 3 내지 4초 후에 이 전체 그라운드의 사람들의 위치를 다 이미 미리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패스 길을 보는 것도 그렇고 그 공이 뭐 예를 들어 아구에로나 스톨링의 발끝에 도착할 때 이 모든 이 지형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5초나 6초 후의 미래를 보는 것처럼. 근데 그게 우리 영화 찍을 때도 그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군중신 같은 걸 찍을 때 그 동선을 어떻게 짜고 이렇게 했을 때 주인공이 이렇게 하는데 이 군중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5초 후에 이제 이 앵글에서는 이제 이렇게 포메이션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거나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 영화 찍으실 때. 네, 근데 덕배는 직관적으로 그걸 아는 것 같다는 거죠. 제가 그 막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선수들에게 들어봤더니 그게 공간에 대한 인식이 수준이 다르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면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축구를 같이 하면. 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우리가 맵을 지도를 위에서 보는 것처럼 본대요. 그거는 다른 능력이죠. 뛰기는 지면에서 뛰면서 눈은 드론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김덕배 같은 선수가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각 구조가. 그러지 않고선 어떻게 그런 패스를 하지? 근데 감독님은 쭉 좋아하시는 선수 뭐 지단도 그렇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팀으로서 막 조직적으로 패스 잘하고 전술적으로 뛰어난 것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아주 멋진 장면, 네. 미학
이런 거에 더 훨씬 더 공격형 미들필더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최순호 선수나 미셸 판타지스타처럼 플라틴이나 플라틴이나 이런 친구들 경기를 지배하면서 이렇게 킬패스 하나로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그라운드의 지휘자라고 해야 되나? 그쵸. 네. 뛰고 있는 필드 안에 감독 같은 면이 있잖아요. 지단이나 맞아요. 뭐 맞아요. 최순호님도 현역 당시에 그랬고 그래서 그런 선수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축구들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게 특정 리그나 특정 팀을 쫓아다닌다기보다는 서포트한다기보다는 요즘 현 시점에서 누가 최고냐? 어느 쪽 경기나 어느 선수를 보면은 아름다운 플레이를 볼 확률이 높은가. 그걸 이제 하이에나처럼 냄새 맡으면서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이제 쿠팡 쪽을 그 라리가 쪽에 그 확률이 많이 높아졌어. 예, 라민 야말 너무 천재적이고 맞아요. 와, 어린데 10대인데 두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지금 되게 적은 평점 차이로 아니 뭐야 승점. 승점 차이로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쪽이 요즘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음바페가 이제 뭐가 좀 맞아. 맞아 가더라고. 처음엔 꺽꺽거리고 맞아요. 이상하더니 거기 음바페 없이도 막 엄청 천재들의 합창하냐 거기는. 그렇죠. 비니셔스니 해가지고 막 난리가 아닌데 거기에 이제 쓱 녹아드니까 플레이들 이렇게 보면은 막 경이로운 플레이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 벨링엄이랑 해서 다 맞아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빠져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어느 선수 또는 어느 팀을 보면은 아름다운 플레이를 볼 확률이 높다라는. 누가 아름답냐. 근데 이제 예전 매체 환경과 달리 요즘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유튜브랑 스트리밍 덕분에 저 같은 이제 축구 팬들에게는 좀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마음이 아파.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 정도면 나 이거 합리적 의심 맞다. 이번에 미키 세븐틴의 말이죠. 네. 그 미키 네. 말이죠. 그 반더벤 미키 아닙니까? 나 진짜. 원작 소설에 있어요. 예. 미키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진짜 합리적 의심이에요. 원작 소설이 미키 세븐이거든요. 예. 근데 세븐틴이에요. 이거 바뀐 거. 이거는 솔직히 더블라이너 맞죠? 이건 더블라이너 맞죠? 이건. 덕배지 뭐. 진짜요? 진짜요? 예. 제가 감독님이 어디서 영화 쪽 인터뷰할 땐 다르게 얘기해요. 그 이게 약간 나이가 좀- 성인이 네, 18살. 성인 18살 이거 그리고 이제 영화 보면 그 소설에는 베르토라는 인물이 예. 있어요. 이제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데 티모. 로 바꿨어요. 혹시 예. 이거 맞습니까? 베르너 맞아요? 티모 베르너 맞아요? 예. 야 이거 우리끼리 티모가 우리끼리 얘기했거든. 야 티모 베르너 토트넘에 티모 베르너가 있어요. 원래 그 라이프치히에 있었나?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독일어로 티모가 사기꾼이란 뜻도 있대요. 네. 독일어 네. 잘 하실 테니까. 그래서 베르너가 그래서 골을 못 근데 넣는 그 이 새끼가. 스티븐 연 캐릭터랑 잘 맞잖아요. 그 티모 베르너 왜 이렇게 진짜 그 돈을 받고 와가지고 그것도 사기야.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 카이란 인물 나오잖아요. 혹시 카이 여자 카이 카츠. 예. 카이 하베르츠 아스날. 그거 맞아요? 아니 왜냐면 아니 시나리오 쓸 때 축덕도 다 봐야 돼. 이거 그거는 인터뷰가 없더라고요. 카이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주요 인물이 아니거든요. 모르지. 우리 예. 아니면 몰라. 예. 시나리오 쓸 때 이제 시나리오 첫날 하는 일이 이름 짓는 거예요. 아. 인물들의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게 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특히 외국 캐릭터면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키 17 다음 작품으로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 교수님이 되게 이제 터프한 여자 교수님 캐릭터 나오는데 이름이 뭘까? 이름이 라카제트야. 라카제트 그 친구 요새 뭐 하지? 리옹에서 뛰고 있습니다. 리옹으로 갔나? 리옹 돌아갔습니다. 옛날에 그 오바메양 라카제트. 아스날 씨였다. 상당히 영양가 없는 아, 공격. 근데 이름을 아스날 쪽에서 좀 많이 따시는데. 그 되게 영양가 없는 커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스날 팬들 싫어하시나? 이번에 미키 세븐틴에서 나오는 마샬이라고 하는 것도 혹시 그 맨유에 뛰었던 마샬?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원작 소설에 있어요. 원작 소설에 있어요. 네, 그대로. 이게 하나가 이러니까 다 다 의심이 되죠. 다 의심돼. 라카제트 어감이 되게 좋지 않아요? 라카제트 맞아요. 그래서 뭔가 강인하죠. 강인한 여자 교수님 역할 라카제트로 했는데, 뭐 그런 식이죠. 그 이름을 질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나 감독님 형 같아. 나 이렇게 하니까 축구 좋아하는 동네 형 같아. 언제 좀 맥주 한잔 하면서 저랑 축구 얘기하면 진짜 언제 오세요? 가까이?
18일 날 들어옵니다. 손흥민 선수 유로파 결승전 가게 되면 네. 글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16강 2차전만 보러 갑니다. 예,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유로파 결승 진출하게 되면 저 불러주세요. 입중계. 미쳤다! 아니,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면서 감독님 혹시 입중계도 보세요? 보죠. 입중계 잡혔다. 나 이번 생은 나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저는 이제 토트넘 응원합니다. 저 원래 토트넘 별로 좋아하는 팀 아니거든요.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위해 응원합니다. 나 진짜 약간 아니 미키 17 찍을 눈물 났어. 때 그 저기 다 영국 스태프들이니까 근데 우리 의상 팀장이 골수 아스날 서포터인가.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감독님은 뭐 소니 때문에 토트넘이겠죠.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막 서로 막 이러다가 내가 또 막 불을 약 올렸어요. 그때 22년도 고 21 시즌 때 아스날 성적이 좀 안 좋지 않았나. 그래서 꼬꾸라졌죠. 아니 뭐 유로파 리그 즐기세요. 뭐 막 이랬어요. 그때 막판에 뒤집고 축구 이랬잖아요. 팬들의 기본은 조롱이죠. 그러니까. 조롱이에요. 유로파나 즐기시지 왜 여기 와 있어. 뭐 그랬더니 막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그 40대 중반의 그 남자 의상 팀장인데 맞아. 막 그래서 볼 때마다 서로 막 이러면서 뭐 계속 축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유럽 사람들하고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영국인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손흥민님이 이 우승컵을 드는 걸 보는 게 소원이에요. 처음에 한 10라운드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처음에 왔을 때 그 첼시 경기 때까지 모든 것이 파괴된 첼시전 맞아요. 그날. 파괴되는 또 장렬하게 막 그렇게 되는 그 아름다움도 있는 것 같아. 막 되게 슬픈데 아름다운 거 있잖아. 그 라인도 안 내리고 막 하프라인 옆에 막 일렬 횡대로 서서 발순의 라이브에 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 뭐 한 명을 캐스팅하겠다. 그럼 누구 정도가? 쪼호님 옆에 네네. 그분 우충원. 그분 되게 개성 있고 느낌 좋으시던데. 우리 축구 채널 이자님. 아니 그 무슨 청문회도 나가시는 네?